능력 좋은 동생을 꼬셔갖고 네. 어떻게 창업에 지금 성공을 하신 건데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유무형의 자산들을 예. 잘 브랜딩해서 잘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비즈니스 아이템은 영원히 머스트헤브 아이템입니다. 저희도 스타트업이지만 스타트업들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좀 더 잘 팔리고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돕는 좀 스타트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평범한 카페보다는요, 독특한 디자인의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더욱더 색다른 기분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회를 가도요, 그냥 부스 안에 있는 작품, 제품보다는 관련 테마로 꾸며진 곳에 위치한 것들이 더 럭셔리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욱더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창업에 성공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 전에 런웨이 멘토 먼저 만나봐야겠죠? 자, 홍순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커피숍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은데 사실 뭐 제가 좀 가고 싶어하는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자인이 조금은 더 뭔가 세련되고 럭셔리해 보인다든가 이런데 왠지 여자친구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것들이 많아요. 네. 예. 요즘에는 이제 하다못해 카페도 어떤 스토리를 담아서 어떤 컨셉을 잡고 자기들만의 어떤 감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통합 디자인을 하는 어떤 기업에서만 쓰던 그런 블렌딩 디자인 방법까지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개인 카페를 창업한다 그러면 커피의 맛이나 원두를 홍보했다면 네. 지금은 개인의 스토리라든지 커피의 어떤 역사와 자기의 스토리를 결합하는 어떤 통합 블렌딩 그 스토리 텔링 같은 이런 기법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어떤 이런 컨텐츠를 통합해주는 이런 디자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자인도 좋으면 사실 맛도 있어요. 먹다 보면 이게 맛도 더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감으로 맛보는 것이 요즘 세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좋으면 왠지 맛있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우열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청년이시네요. 네. 인물도 좋으시고 머리도 잘 만지셨어요. 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뒤에서 또 만져주시더라고요. 또 헤어를 또 디자인하신 네. 거예요. 예, 좀 보고 읽을게요. 디자인 콘텐츠 블렌딩 그룹. 네. 이거를 운영을 하신다고 네, 네, 예, 네. 들었습니다. 네. 요거만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디자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컨텐츠 브랜딩이라고 저희가 특별히 명명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기존에는 예쁜 어떤 로고나 공간의 어떤 요소들만 디자인해서 각광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사실 그 안에 아까 홍순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토리들이 사실 녹아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뭐 감동을 주거나 또는 거기를 계속 오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요소들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그런 컨텐츠들을
뭐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해서 녹아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에 혹시 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장사가 조금 안 된다. 그럼 뭔가 변화를 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 강연에 좀 주목을 해서 더욱더 귀를 쫑긋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몽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우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디자인이 모 회사인 대표로서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사실 약학 전공을 한 학생입니다. 학교도 굉장히 오래 다녔죠. 박사 1학기까지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뭐 조금 앞에 좀 일찍 졸업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한 7년 가까이 사실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랬던 제가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또 뭐 지금 뒤쪽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거는 저희 교수님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학자 스타일의 교수님이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교수님이었으면 아마 제가 계속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잘 됐을 때 될 수 있는 분이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 그 자리인데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저랑 학교에서 보내면서 밤마다 소주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이게 과연 내가 공부가 좋아서 했는데 내가 계속 가야 할 길인가? 나는 정말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 이래야 되나? 그래서 사실 석사 한 3학기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서 3번 정도 탈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3번 탈출을 시도했을 때 2번은 잡혀서 다시 들어갔고요. 다시 잡혀서 들어가다 보니까 박사 1학기까지 하게 됐는데 마지막 3번째 탈출 시도 끝에 제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 지금 여기 앞에도 나와 있지만 제 친동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친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사실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도 공부를 사실 굉장히 못해서 관련 전공도 아닌 실업계 그냥 점수 맞춰서 가는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를 다녔던 애인데 고2 때부터 필드에서 디자인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간판집에서 진짜 디자인도 하고 간판도 직접 때리면서 만들고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해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을 보니까 동생이 이미 한 10년째 그런 경력을 가진 슈퍼 디자이너가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도적으로 사회 이런 분위기상 고졸인데 실력은 좋지만 네가 얼마나 하겠어. 이런 성향이 아직 사실 강한 나라라서 동생이 항상 그 제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벌 빼고는 무기가 없는지라 동생을 가져다 내가 팔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디자인 회사를 뭣도 모르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창한 창업은 아니었고요. 저는 투자 쪽 일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다 보니까 비용이 나가는 거를 줄이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부모님을 안방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동생과 컴퓨터 2대를 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일은 제가 이제 워낙 그쪽에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동생이 마지막 하던 일을 가지고 와서 하던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동생이 그나마 한 10여 년을 넘게 일을 하면서 가장 본인의 가치를 많이 평가를 받았던 때는 불행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일을 할 때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어떤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는데 저랑 이제 동생이랑 그 공고를 보고 야, 너 중국이나 가라.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어플라이 했는데 사장님이 만나고 뭐 그냥 한 돈 100만 원이나 주고 데려가서 쓰지 하고 데려갔어요. 중국에 이제 그때 저희는 동생이 사실 가족 품에서 계속 살다가 순간 그렇게 멀리 떨어져 버리니까 진짜 막 눈물이 그때는 막 앞을 가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생이 중국을 갔는데 한 3달째 되던 때 연락이 와서는 월급이 뭐 한 800, 900만 원으로 오르고 차가 생기고 가정부가 생기고 집이 생겼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알아보니까 동생이 그때 베이징 올림픽 이제 직전이었는데 그 직전에 삼성전자가 베이징 올림픽 중국 전역에 광고를 하는 프로모션 그 비딩을 했었는데 큰 업체를 제끼고 동생이 단독 비딩 들어간 게 그게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잘하는구나. 근데 이제 거기는 타국이다 보니까 그 실력만큼 사실 보상을 해주셨던 거죠. 근데 동생이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1년 만에 도망갔어요. 한국으로. 사실 그때 있었으면 본인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그런 동생을 제가 팔아봐야겠다고 2010년 7월에 정확히 사업자를 내고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약 5년째 됐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막 한참 막 밥 먹고 살기도 힘들 지경은 벗어났고 3년이 보통 지나면은 이 데스밸리를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에 굉장히 많이 몸과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긴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의 느낌으로 계속 열심히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것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뭣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쯤이 아마 SNS, 블로그 이런 것들이 한참 올라오기 시작하던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블로그를 쓰고 SNS에 저희가 하는 일들을 올리고 이런 일들이 한 7, 8개월 정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알아서 이제 저희가 세일즈를 하지 않아도 오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10만 원짜리 일 받으러 둘이 짐 싸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힘든 데 가가지고 그 10만 원짜리 일 받으려고 막 해주세요 막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밸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그 SNS 활용을 굉장히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컨텐츠 브랜딩 회사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크게 3가지 사업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브랜딩이라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저희가 가장 큰 매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으로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컨텐츠 브랜딩 회사로서는 지금 여러 회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 2군데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캐릭터 브랜딩, 캐릭터 라이센스, 캐릭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캐릭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비즈니스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분야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 넘나들 수 있는 거거든요. 캐릭터 비즈니스가 또 컨텐츠 브랜딩 쪽에도 쓰일 수 있고 이게 넘나들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저희 안에서는 좀 독립적인 사업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시간이 짧지만 이 앞에 런웨이 때 비석세스의 정현욱 대표님이 그분은 이제 스타트업을 돕는 스타트업들이 조금 부족한 어떤 부분에 미디어적인 부분, 해외 진출을 돕는 자기는 이제 본인은 스타트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밖으로 대외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저희도 스타트업이지만 스타트업들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좀 더 잘 팔리고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돕는 좀 스타트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국내 1위 업체라고는 하나 그 업체들도 스타트업이고요. 그 업체들도 저희가 옆에서 열심히 디자인, 컨설팅과 브랜딩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본인의 사업에 날개를 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얍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을 안방을 독차지해버리고 부모님을 밀어내버리고. 네. 예? 본인이 좋은 학교에 약학을 전공을 하고 나쁘지 않았는데 단지 그 교수님의 그런 인생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바꿔버리고 그리고 능력 좋은 동생을 꼬셔갖고 어떻게 창업에 지금 성공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유무형의 자산들을 잘 브랜딩해서 잘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비즈니스 아이템은 영원히 머스트헤브 아이템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화되고 무한 경쟁 시대에 차별화될 수 있는 건 통합적인 어떤 스토리나 어떤 통합적인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CI, 디자인의 통합이 필요한 거거든요. 개인들까지 요즘에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들의 브랜딩 디자인이 굉장히 필요해지고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갈수록 확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에서 창업을 시작을 했고 동생과 함께 하고 있는데 동생분을 잠깐 만나볼게요. 동생분 잠깐 나오셨어요. 동생분의 직함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형제가 대표님, 이사님. 그럼 직원 수는 어떻게 돼요? 저희 뭐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 포함해서 지금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또 많이 또 발전을 했는데 처음에 형이 제안을 했잖아요. 예. 이게 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냥 사업해보자 이렇게밖에 간단하게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전혀 다른 분야에서 하다가 한 가지 분야를 한다는 거에 되게 불안해했었거든요. 그 불안했는데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형이 하자고 하니까 믿고 한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제 사업한다는 거에 되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좀 설레는 느낌이고 그리고 또 믿을 만한 형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국으로 보냈다가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형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이게 뭐 가족인데 또 창업도 같이 하게 됐고 매일 봐요?
뭐 이랬을 때 형과 일하는 그런 느낌은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장점은 그전 직장 다닐 때보다 이렇게 일에 있어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장점인데 이제 단점은 개인 사생활이 좀 많이 없어진다는 단점 그래요. 같습니다. 예. 동생도 이제 장가를 가고 네, 해야 내년에 되잖아요. 갑니다. 내년에 가요? 네. 아, 그래요. 형은? 저는 뭐 장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서 예. 예, 가겠죠. 아, 그래요. 동생이 알아서 실속 잘 차리시네요. 예. 예. 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또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우리 대표님, 이것만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너무 좀 완벽한 스타일이라서 이제 단점은 크게 없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게 구두쇠 같은 좀 약간 아니, 가족인데 아낍니까? 또 이게 조직이라는 게 비용이 어쨌든 최소화 시켜야 되니까 예.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안하긴 하지만 성장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사실 좀 괜찮아요. 아, 예. 많이 풀어주고 있고 돈도 쓸 만큼 주고 있고. 사실입니까?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뭐 나중에 더 이거 결혼하면은 야 이렇게 능력 좋은 동생을 꼬셔서 했으니까 네. 결혼하면 더 시원하게 한번 네. 더 큰 선물을 한번 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실 거죠? 네, 그럴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재미적인 요소를 가지고 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더 빛나게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가 이 사업의 핵심 요소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예. 아이템이죠. 이 사업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의 미래는 이분들이 어떤 체험적인 고객들의 경험을 쌓느냐. 네. 이분들로 인해서 정말 매출이 달성되고 어떤 성공 스토리가 쌓여짐에 따라 이분들하고 그분들이 동시에 성공할 수 있는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즈니스 미래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처음 창업을 하게 된 계기처럼 그렇죠. 뭐 동생분과 또 우리 형이 네. 동반 성장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 뭐 이런 또 두 배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예, 저도 한 상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예. 예, 파이팅! 예, 자, 인사하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비 창업가와 유명 창업가를 닥치는 대로 만나러 다녔다는 강연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그렇습니다. IT 시대라고 해서요. 컴퓨터만 보고 있다면 절대로 성공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예비 창업가분들 구두 D급이 얼마나 달아있나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입으로 강연을 이렇게 하고 말로 하는데 뭔가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좀 진정성 있게 강의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아이템을 끝까지 관철해서 나가는 것, 밀고 나가는 것. 예. 그것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고 실패라더라도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분야에 굉장히 투자하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